피부에는 통증이 조금 세기는 해요. 왜냐면 모근이 두껍고 굵은 편이라서. 대신에 피부가 좀 하얘서 아마 에너지는 잘 먹을 건데 보습만 잘해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칠쌤입니다. 많은 분들이 브라질리언 제모를 하러 오실 때 이 수북이 인형처럼 고민이 가득한 표정으로 오세요. 선생님이 내 털을 기억하면 어떡하지? 민망한데 그냥 왁싱샵을 가볼까? 오늘 제가 산부인과 의사의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브라질리언 제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인형을 가져와 봤습니다. 브라질리언 제모 장단점부터 시술 과정까지 싹 다 보여드릴게요. 원래 산부인과에서도 제모를 하나요? 털이 많다 보면 거기에 분비물이 묻기도 하고 습한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염증이 잘 생기기 때문에 털을 다듬어 주세요, 분비물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세요. 모낭염이 잘 나시는 분들한테는 제모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권고를 드리기도 하거든요. 특히 산부인과의 특성상 옷을 갈아입고 다리를 올려놓고 하는 포지션도 훨씬 더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 제모를 많이 권고를 드립니다. 다른 부위도 다 제모하세요? 레이저 제모기기가 산부인과에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겨드랑이 쪽 제모를 하기도 하고요. 유두부에 나는 털들도 제모를 하고요. 페이스도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특징적으로 산부인과에 있는 피부에 하기에 적정한 에너지를 쓰기가 좋아서 브라질리언 제모를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물론 하다가 다리 제모를 하고 싶어요 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브라질리언을 할 때 왁싱샵도 있고 제모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게 더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둘 다 장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왁싱은 일단 접근하기가 좋아요. 남들 다 왁싱 해봤으니까 한번 해볼까 해서 쉽게 하실 수도 있고요. 영구적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하고 나서 제모하기 전 상태로 돌아올 수가 있는데요. 왁싱의 단점이 있죠. 한꺼번에 털을 강제로 뽑기 때문에 피부에 조금 더 예민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왁싱하고 나서 다시 자라날 때 단면이 매우 까칠까칠하고 염증이 잘 생길 수가 있고요.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붉긋붉긋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잉그러운 헤어 위험도 크죠. 모근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피부를 타고 올라올 때 제대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안 좋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반면에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모근 자체를 파괴를 해요. 물론 이제 첫 번째 했을 때는 모근이 큰 상태에서 레이저가 들어가다 보니 피부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 다시 자라날 때도 불편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왁싱을 반복을 하다 보면 오히려 피부에 염증이 생기거나 착색이 생겨서 안 좋고 털이 없을 때의 편안함을 내가 알게 되었다면 레이저 제모를 하실 거를 강력히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그냥 계절성으로 난 놀러 갈 때 한 번만 해보고 말래 라고 했을 때는 왁싱도 좋은 선택지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에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브라질리언 제모를 산부인과 말고는 피부과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요. 피부과에서 선생님들이 하시기도 하는데 제모를 하다 보면 모낭염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분비물이 좀 안 좋게 보이거나 회음 쪽에 상처가 있거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진료를 보시기에도 훨씬 편할 수가 있죠.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볼 때 제모를 하시기도 하고요. 제모를 보다가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같이 진료를 볼 수도 있어서 편의성에서 산부인과에서 하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시술할 때 면도를 직접 다 하고 가야 되나요? 전날에 쉐이빙을 좀 하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쉐이빙을 하는 것 자체가 피부에 약간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피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미리 쉐이빙을 할 수 있으면 좋고요. 두 번째로는 아주 약간 자라있는 상태가 오히려 제모를 했을 때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마음을 먹으셨다면 전날에 미리 쉐이빙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날에 면도를 하고 오셨다면 바로 마취크림을 바르고 대기를 하시면 돼요. 이 마취크림이 작용하는 시간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바쁘신 분들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짧게 바르기도 하고 나는 너무 통증이 예민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30분 정도까지도 대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마취크림을 닦아내고요. 긴 털들이 있다 그러면 쉐이빙을 같이 할 거고요. 그냥 누워서 잠깐 기다리시면 돼요. 그동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레이저 제모를 하게 될 거거든요. 생각보다 과정이 어렵지는 않아서 잠깐 시간만 내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민망한 그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의사 선생님께 여기를 다 보여줘야 된다니. 우리 안과 가서 눈을 보여주고 치과 가서 입을 벌려서 진료를 받는 것처럼 나의 소중한 부분을 건강을 챙기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산부인과도 조금 더 편하게 오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인들이 오기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혹은 이제 우리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처음에 진료받을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진료를 보고 나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하루에 보는 환자의 수가 벌써 수십 명이 되고 제가 한동안 봤던 환자들을 모두 다 기억을 하면 이 진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쑥스러워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는 하지만 걱정할 일은 전혀 아니다. 브라질리언 고통지수를 1에서 10으로 매긴다면 의학적으로 쓰는 1에서 10이 있거든요. 0은 하나도 안 아픈 거고 10은 죽을 것 같아서 응급실에 간다 라고 하면 사실 이 질환에 대한 지수는 1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질환에 의한 지수로
것으로 치면 너무너무 약한 통증이고요. 그렇지만 겁이 많을 수 있는 부위잖아요. 얼굴처럼 보이지 않다 보니. 일반적인 통증을 수정했을 때 주사 치료 같은 것들을 한 10으로 본다고 하면 모근이 클 때는 오히려 통증을 조금 더 느끼시니까 처음에는 한 3, 4 정도 따끔따끔해. 나중에는 모근이 작아지고 털이 얇아졌을 때는 마취크림 안 바르고 전 그냥 빨리 받고 갈래요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니까 통증에 대한 거는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브라질리언 제모를 했을 때 제일 큰 장점이랑 단점이 있을까요? 질환의 측면에서 제모를 했을 경우에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털이 있으면서 여자들 생리를 하죠. 분비물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묻어나면서 염증성 소견을 잘 일으켜요. 또는 미적인 측면이 있죠. 우리 수영도 많이 하시고요. 이렇게 딱 붙는 옷들 입으면서 노출이 되는 계절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털이 나올까 봐 좀 걱정을 많이 하세요. 평소에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더 편할 수 있겠죠. 단점은 처음 했을 때는 좀 관리가 많이 필요해요. 있던 털이 없어지면서 피부가 노출이 되고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수영장이나 사우나나 피부에 상처가 갈 수 있는 일들은 조금 피해 주셔야 되고요. 있던 털이 없어지고 나니까 소변이 좀 이렇게 퍼지는 것 같다, 혹은 생리혈이 다른 데로 묻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불편감을 호소하시기도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적응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현상들에도 많이 편안함을 느끼실 거라서 한번 하고 나서 또 안 하게 되면 모근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원래 제모하기 전 상태로 돌아오거든요. 한번 하는 걸로 너무 무서워서 하고 나면 없어질까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몇 번이나 받아야 돼요? 한국인들이 하는 피부로 봤을 때는 한 3회에서 5회 정도 했을 때 모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돼요. 얇은 털들이 남아있거나 듬성듬성하게 남거나 피부가 조금 밝으신 분들은 피부 모근에 굉장히 타겟팅이 잘 돼서 퍼지지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피부가 너무 어두우신 분들은 이 에너지가 모근에 타겟팅이 되지 않고 피부에 분산이 될 수가 있어서 센 에너지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횟수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피부에 염증이 많으신 분들은 에너지를 적절하게 쓸 수가 없다 보니 약한 에너지를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써야 될 수가 있어요. 너무 낮은 에너지를 썼을 경우에는 10번을 해도 안 돼요.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모근의 턴오버 주기가 있는데 레이저가 들어가고 나서 한 1,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원래 있던 모근이 빠지면서 다시 또 새로운 털이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이때 한 4주 정도 지나면 또 새로운 모근에 대한 에너지를 주기가 좋은 시기라서 한 달에 한 번을 꼬박꼬박 왔을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레이저를 받았을 때는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죠. 다 받아서 없어지고 평생 안 나게 되나요? 반영구적이라고 말씀드려요. 있던 모근 자체가 사라지니까 거기에 털이 나지는 않는데 100% 모근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보니 한 가닥 두 가닥 이렇게 또 나거나, 아니면 주름이 많아서 모근이 얇게 남았던 부분들은 또 생길 수는 있거든요. 다시 한번 사이클을 반복하거나 모근이 남은 데 대한 거를 타겟팅을 해서 좀 레이저를 쏴줄 수도 있습니다. 많이 없어진 부분들이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기 때문에 가장 레이저의 장점이기는 하죠. 시술 받고 나서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들이 보습입니다. 쿨링도 잘 돼 있고 적정한 에너지로 제모를 잘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우리의 예민한 피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극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침 전역으로 적합한 크림이나 연고를 도포를 좀 해주시고요. 피해야 될 거는 반대로 이 피부에 자극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레이저 제모를 하고 그날 바로 수영장을 가시게 되면 수영장 물에 있는 세균들이라던가 아니면 락스 같은 것들,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너무 피부에 자극이 돼서 따갑다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수영장 바닷가를 대비해서 제모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주일쯤 전에 혹은 최소한 3, 4일 전에 미리 제모를 받으실 거를 권고를 드리고요. 나머지 일상생활들 샤워를 하신다던가 가벼운 운동을 하신다던가 이런 것들은 크게 지장을 받지 않으니 편하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수부기로 레이저 제모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털이 많이 묻어 있으면 여기 분비물들이 있기 때문에 긴 털은 한 번에 제모를 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게 될 거고요. 일회용 면도날로 조금 쉐이빙을 합니다. 좀 짧게. 마취크림을 발라요. 마취크림을 발랐다고 할게요. 이분은 30분 정도 마취크림을 바른 후입니다. 빛이 조금 셀 수가 있어서 아이 커버를 하고요. 보시면 이렇게 여기 밝은 색은 손상을 안 받아요. 어두운 색만이 레이저가 타겟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털이 없어지는 과정. 이렇게 하고 나서는 연고 도포 잘 하시고 퇴원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레이저 제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레이저 제모를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고민할 거 없이 한 번 정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생각보다 삶의 질이 많이 향상이 되거든요. 여름을 앞두고 고민을 하신다면 몇 개월 전부터 관리를 했을 때 훨씬 효과가 좋으니까요. 부담 없이 산부인과에 찾아서 레이저 제모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부인과 최쌤이었습니다. 안녕. 오늘 처음이라서 조금 약하게 할 거예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할만하죠? 주의사항은 한 일주일 정도는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피해주시고 끓거나 스크럽 같은 것들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